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최근에 있었던 잭슨홀 심포지엄,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시장의 관심이 정말 뜨거웠죠. 맞아요.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유튜브 채널 한경 글로벌 마켓 영상인데요. 현장 분위기부터 파월 연설 분석까지 아주 상세하게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파월 발언의 맥락, 또 시장 반응의 진짜 의미, 그리고 앞으로 뭘 주목해야 할지 이런 핵심들을 명확하게 짚어보는 겁니다. 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이 잭슨홀 미팅이 뭔지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매년 여름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리는 행사인데 세계 중앙은행 총재나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약간 학술적인 자리죠. 그렇죠. 근데 마지막 날 연준 의장 연설이 항상 중요하게 여겨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시장 방향을 결정하기도 하고요. 근데 올해는 분위기가 좀 달랐다고 해요. 자료를 보니까 기자가 직접 가봤는데 예년처럼 활기차기보다는 좀 무겁고 차분했다는 거예요. 뭔가 좀 조심스러웠다는 거군요. 네, 특히 연준 의원들이 언론 인터뷰를 좀 피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매파로 유명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있잖아요. 아, 네네. 인터뷰 요청하니까 지금은 말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러면서 손사래를 쳤다는 거예요. 뭔가 좀 내부적으로 복잡한 게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서 중앙은행 독립성 관련 발언이 나오면서 정치적 압박 같은 걸 느꼈을 수도 있고요. 아, 그런 외부 요인도 있었군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연준 내부에서도 금리 경로 놓고 의견이 좀 갈리는 상황이었거든요. 내부 의견 차예요. 네. 인플레이션 아직 불안하다는 쪽이랑 아니다 이제 경기 침체 걱정해야 한다는 쪽이랑 그런 미묘한 긴장감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다 리사쿡 이사 개인 논란까지 좀 있었고요. 아, 맞다.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민감한 시기에 행사가 열린 거죠. 그런 게 다 섞여서 뭐랄까 행사장 전체 분위기를 좀 신중하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다들 숨죽이고 기다렸을 텐데 정작 파월 의장 연설 내용은 어땠나요? 시장 예상과는 좀 달랐다고요? 네, 그게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연설 전에는 사실 큰 기대는 없었어요. 기존 입장 반복하겠지, 아니면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 이 정도 예상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막상 연설을 들어보니 생각보다 훨씬 비둘기파적이었어요. 시장 친화적이라고 할까요? 오, 비둘기파적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요? 우선 고용시장 둔화를 명확하게 인정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전과는 좀 다른 뉘앙스였죠. 고용두나 인정.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리스크 균형이 이제 물가보다는 고용 둔화 쪽으로 좀 기울고 있다. 이런 뉘앙스를 풍겼어요. 아, 리스크 겨냥의 이동? 그 표현이요. 맞습니다. 심지어 고용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해고가 급증하거나 실업률이 확 뛸 수도 있다. 이런 경고성 발언까지 했죠. 와, 그 정도까지요? 이전과는 확실히 온도차가 느껴지네요. 그렇죠. 이전까지는 고용 괜찮다, 관세 때문에 인플레 불확실성 크다. 이러면서 금리 인하에 좀 선을 그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이번엔 스탠스가 확 바뀐 거예요. 이제 고용 둔화 위험도 인플레이션만큼이나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런 신호를 준 거죠. 만약에 고용이 더 나빠지면 금리 내릴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둔 셈입니다. 정책 우선순위가 좀 바뀐다는 신호를 볼 수도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무게추가 이동하고 있다는 걸 공식 인정한 거죠. 이렇게 갑자기 입장을 바꾼 배경, 역시 최근 고용지표 영향이 컸겠죠? 그 7월 고용보고서 수치가 안 좋게 나왔잖아요. 네, 결정적이었을 겁니다. 7월 고용 쇼크가요. 파월이 직접 특이한 균형, 피큘리어 이퀄리브리움 이라는 말까지 썼는데 이것도 관련이 깊어요. 특이한 균형이요? 그건 무슨 뜻인가요? 이게 뭐냐면 실업률 자체는 4% 초반으로 낮잖아요. 겉보기에는 고용시장이 탄탄해 보이죠. 네, 숫자만 보면 그렇죠.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기업들은 채용을 줄이고 있고 동시에 노동 공급, 그러니까 일할 사람도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민 같은 게 줄어서요. 아, 수요 공급이 같이 위축된 상태군요. 그렇죠. 그래서 겉으로는 낮은 실업률이라는 균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용 활력이 떨어진 좀 기형적인 상태라는 진단인 거죠. 파월은 이 균형이 깨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거고요. 한번 깨지면 고용이 확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겉보기 지표에 속으면 안 된다. 이런 경고네요. 네. 그리고 이런 우려를 뒷받침하는 다른 데이터들도 있어요. 리네상스 매크로 리서치 분석을 보면 구인 공고 임금 상승률이 5년 내 최저래요. 이게 보통 실제 임금보다 먼저 움직이거든요. 아, 선행 지표 같은 거군요. 그렇죠. 이게 꺾였다는 건 앞으로 임금 압력이 줄고 기업들이 사람 뽑는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강력한 신호죠. 더 구체적인 분석도 있다고요? 골드만삭스 얘기도 있던데요. 네, 골드만삭스가 좀 더 파고들었는데요. 거기는 원래 9월 인하를 예상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최근 보고서 보면 7월처럼 과거 고용 수치가 앞으로 더 크게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경고해요.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요? 네. 그들이 추산한 월간 고용 증가 추세를 보면 작년 상반기엔 매달 15만에서 25만씩 늘던 일자리가 올해는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7월엔 월 3만 명 증가에 그쳤을 걸로 본다는 거예요. 월 3만 명이요? 그건 정말 낮은데요. 아주 낮은 거죠. 3개월 평균으로 봐도 5만에서 7만 수준이니까요. 급격한 둔화세죠. 보통 경제가 유지되려면 한 달에 얼마나 늘어야 하나요? 보통 월 10만에서 12만 개 정도는 늘어야 인구 증가분 등을 감당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기에 턱없이 모자란 거죠. 와, 심각하네요. 네. 이건 그냥 둔화가 아니라 노동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곧 발표될 벤치마크 수정에서 과거 수치가 더 크게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거고요. 이러니 파월의 고용 하방 위험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군요. 이런 파월의 변화에 시장은 그럼 어떻게 반응했나요? 열광적이었다면서요? 네, 말 그대로 열광이었죠. 연설 직후에 긴축 우려가 싹 사라지면서 주가는 확 뛰었고요. 특히 2년물 국채 금리가 크게 떨어졌어요. 아, 정책금리에 민감한 단기물이요? 그렇죠. 반대로 달러는 약세였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75%에서 갑자기 92%까지 치솟기도 했어요. 지금은 한 85%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와, 정말 급격했네요. 청취자분들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네, 시장이 정말 안도했다는 걸 보여주죠. 근데 여기서 좀 신중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아, 확정은 아니다. 네, 파월도 연설에서 데이터를 보겠다 이걸 계속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9월 FOMC 회의 전까지 나오는 지표들, 예를 들면 7월 PCE 물가, 8월 고용 보고서, 8월 CPI 같은 거요. 이런 걸 끝까지 확인하고 결정하겠다는 여지를 남긴 거죠. 이 지표 결과에 따라서 최종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은 열어놨지만 아직 도장은 안 찍었다. 뭐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파월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험이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여전히 경계하고 있다고 했고요. 네, 그런 얘기도 했죠. 그리고 연준 내부에도 로레타 메스터 총재처럼 여전히 매파적인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분은 잭슨홀 인터뷰에서도 인플레 여전히 너무 높다고 딱 잘라 말했죠. 연준 내에서도 의견 통일이 안 된 거군요. 그렇죠. 외부 전문가들도 좀 신중해요. 전 보스턴 연은 총재 같은 분은 9월 인하 가능성을 연 거지 약속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 찰스 슈왑 전략가도 데이터 좋게 나오면 9월 동결할 수도 있다고 봤고요. 그리고 이게 뭐 과거처럼 금리를 막 연속으로 내리는 그런 사이클의 시작은 아닐 수도 있다는 지적도 중요해요. 그냥 한두 번 조정하고 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단기적인 시장 반응과는 별개로 좀 더 긴 관점에서 우려되는 점도 있다고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당장 경기 둔화 막으려고 금리 인하 쪽으로 가는데 이게 나중에 장기 인플레이션 통제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죠. 아, 섣불리 내렸다가 인플레 다시 오면 더욱 골치 아파진다. 그렇죠. 나중엔 더 세게 금리 올려야 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런 불안감 때문인지 파월 연설 후에 증시는 올랐는데 안전자산인 금값도 같이 오르는 좀 이상한 현상이 있었어요. 금값도 올랐다고요? 특이하네요. 네. 그리고 단기 국채 금리는 많이 내렸는데 10년물 같은 장기 국채 금리는 상대적으로 덜 내렸어요. 이건 장기적으로 인플레가 안 잡힐 거라는 우려가 시장에 아직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장기 채권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거군요. 인플레가 다시 오면 손해니까. 맞습니다. 선뜻 매수하기 어려운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시장은 환호하는데 전문가들은 심중하고 핵심은 뭘까요? 결론적으로 시장은 최악은 피했다. 연준이 우리를 실망시키진 않았다. 이런 안도감을 확인한 것 같아요. 9월 인하가 걱정된 건 아니지만 결국엔 연준이 금리 내릴 거다. 이런 믿음, 소위 연준 풋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죠. 연준이 결국엔 도와줄 거라는 기대감. 네, 자료에 나온 이코노미스트 표현처럼 파티는 끝나지 않았다. 연준은 펀치볼 치울 준비 안 됐다.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거예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위험자산, 특히 증시에 좋은 에너지를 주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다. 그렇죠. 이게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근본적인 질문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미국 경제, 앞으로 얼마나 더 둔화될까? 기업 이익은 계속 줄어들까? 지금 미국 주가?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닐까? 네, 그런 걱정들이 있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장기 국채 금리가 다시 올라서 시장을 누를 가능성은 없을까? 이런 불안 요인들은 그대로예요. 심지어 앞으로 나올 지표 결과에 따라서는 시장 기대와 달리 9월에 금리 동결할 가능성도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네, 참 복잡하네요. 그럼 오늘 논의를 좀 정리해 볼까요? 잭슨홀 파월 발언은 예상보다 완화적이었다. 네, 그게 핵심이죠. 고용 둔화에 대한 인식이 깊어졌다는 신호였고요. 시장은 일단 안도했지만 9월 인하가 보장된 건 아니고 데이터를 봐야 한다는 신종론과 장기 인플레 우려도 남아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자, 오늘 저희 분석을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낮은 실업률 뒤에 숨겨진 실제로는 식어가는 고용시장의 온도. 이걸 감지하고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연준의 고민이 참 깊어 보이는데요. 네, 정말 어려운 줄타기죠. 과연 연준은 이 아슬아슬한 경기 침체 위험과 끈질긴 인플레이션 위험 사이에서 성공적인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단기적인 시장 안정을 위한 선택이 결국 더 큰 장기적인 불안을 가져오게 될까요? 그 답은 앞으로 나올 데이터와 연준의 결정에 달려 있겠죠. 네, 앞으로 함께 계속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탐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